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일단 양평 고속도로 네. 쟁점이 계속되고 있네요. 양평 얘기. 그다음에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만 일단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안팎에 좀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가 만약에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논란의 시초가 이제 문재인 정부이고 사업이 중단된 건 야당의 선동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이슈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국정조사가 필요할지 관련해서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헌정사를 보면 국정조사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 국정조사 중에 정말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국정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상을 알고 싶다 그러면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으로 가는 게 낫다. 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 여야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공방의 확대 정보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뭐 김건희 여사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없고 뭐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원한 거기에 그 일가의 땅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특혜다 뭐 이렇게 주장할 거고. 네. 결국 공방의 확대 정보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뭐 의혹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의혹의 초점이. 그렇지만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규명을 해야 된다면 특검은 찬성이지만 네.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보다는 차라리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글쎄요, 아직은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들어가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좀 사실관계가 좀 더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네. 일단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사실관계가 좀 규명이 안 돼 있고요. 또 이게 불법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뭐 국정조사든 뭐 특검이든. 아니면 뭐 심각한 불법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추적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부에서 국토부라든가 뭐 또 정당, 네. 정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며칠 이내 그런 사실관계가 좀 더 확정이 되면 이게 과연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 뭐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좀 네.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닌데 백지화하면서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것도 뭐 야당이 사과를 하면 뭐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다. 나도 고속도로를 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틀림없이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야당이라는 게 뭐 뭔가 좀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 중에 좀 뭐 의혹이 있다. 그럼 뭐 의혹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이제 추궁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이건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사과해라. 사과하면 뭐 원한대로 추진할 용의도 있다. 이게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안이라면 변경안 전에 일안을 말씀하시는 원점 재검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원점 재검토.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야당에 사과를 요구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원점 재검토 하면 됩니다. 일단 백지화는 잘못된 거예요. 네네. 고속도로 놔야죠. 아니 양평 군민들은 한 30년 된 수건인데 이걸 뭐 강상면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 출구가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양서면은 또 그쪽으로 오면 좋겠죠. 그런 거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장관을 시키는 건데 좀 안 좋게 보면 약간 직무유기예요. 무슨 뭐 백지화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원희룡 장관이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뭐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이 이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혜로 몰았어요. 자, 이렇게 몰면 어떤 설명을 해도 지금부터는 진척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백지화를 한다고 해도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 경장관이 특혜 없었습니다. 그냥 진행하랍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진행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한 원희룡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혜를 제기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상 백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원희룡 장관이 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뭐 특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진상이 뭐 규명이 된 다음에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근데 그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굳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최 의원께서도 이 백지화까지 간 거 너무 같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나 정무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야당이 사과를 왜 하겠어요? 이게 이건 의혹이 사과 안 있다. 하겠죠 야당도. 이건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인수위 기간에 뭔가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건 누가 왜 변경을 했는지 사실 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글쎄요. 상식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그때 인수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인수위에서 뭐 며칠 만에 이걸 노선 변경을 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이제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야당의 존재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하고 뭐 근데도 못 믿겠다 그럼 그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그 정당하게 이거 집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야당이 문제 제기한다고 백지화하고 뭐 사과해야 다시 뭐 해주겠다. 이게 무슨 국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네, 야당의 정치 공세에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렇죠. 반면에 정무적 판단으로 보는 거죠.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제 야당의 이제 그런 그 본연의 역할에 정부 여당은 뭐 또 충실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제 두 분의 이 고속도로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앞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백지화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이걸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정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그 양평군 그 주민들 현재 그 좀 두 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뭐 일단 그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건 뭐 분명한데 이제 원안에는 양평에 IC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은 IC를 원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용역업체가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왜 이걸 강상면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형지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 우리가 문제를 잘못 지적을 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일단 딱 이렇게 잡은 이상 저는 이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게 사과를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면 원희룡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고속도로를 그냥 말 그대로 백지화 할까요? 아니면 놓게 될까요? 저는 다시 건설을 하게 될 걸로 봅니다.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과정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건설은 뭐 그 시간 문제지, 뭐 하게 될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그 백지화가 되겠어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명계의 중진 민주당의 이제 이상민 의원의 발언, 유쾌한 결별, 뭐 이런 이제 워딩이 분당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래서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또 지도부가 엄중한 또 이제 경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애정 어린 조언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고 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의원 이제 본인은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이렇게 이제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의 발언 그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글쎄 또 이게 지도부의 결정은 또 어땠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지도부의 결정이 과하죠. 이게 무슨 엄중 경고할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혁신을 잘 하자. 제대로 논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결별이 되겠어요?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상민 의원이 해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전 이 해명이 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 분위기가 요새 좀 흉흉하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읽어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읽어보고서도 지금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뭐 분열 조장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육회완 결별을 각오하고 우리가 당을 좀 뭐 자리 다툼이나 권력 싸움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옳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각오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왜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 그 얘기를 거두절미하면서 유쾌한 결별만 딱 떼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명 얘기는 또 진행자가 자꾸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그 부분만 자기 당 사람인데도 그 부분만 딱 떼내서 거두절미해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평소에 좀 이상민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평소에 네, 불만도 있고 쌓여 있었을 것 두 같고. 번째는 네.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지도부가 분당이라는 단어, 뭐 결별이라는 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증거로서 저는 해당 행위 경고 이런 게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도한 건 당연하고 네. 그게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 이재명 지도부가 어찌 보면 초조하고 조금 예민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말도 아니고 이제 분당 또 결별 뭐 이걸 시사한 듯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초조해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더 말씀하실 거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네. 좀 너무 예민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약간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민하고 초조한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이 뭐 또 이제 공감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또 그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웠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이 수용할 것을 이제 재차 촉구한 상황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쇄신안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일종의 좀 역시 경고성의 발언으로도 이제 좀 들리는데 그렇지만 정작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이게 띄워진 지가 좀 됐는데 좀처럼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어떻게 하면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 활동하기 시작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네. 뭐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이른바 1호 혁신안은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예, 포기가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아니 헌법에서 정한 거를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헌법을 어기라는 얘기인데 뭐 그건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방탄 국회 소집을 하지 마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의원들이 구속되는 거를 뭐 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좀 용어를 좀 정확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의원들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할 때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명 가까이 발언을 했는데 아니 이거 좀 난감하다.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원은 아니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선언만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시간도 짧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다음 의원총회에서 좀 제대로 다뤄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혁신위원회에서 의총 끝나자마자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좀 굉장히 난감해하지만 그렇다고 뭐 혁신위원회 권고를 좀 무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의총을 해서 뭐 약간 절충을 해서 뭐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정도로 매듭을 지을 것으로
뭐 지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좀처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그 돈봉투 사건, 생각을 해보시죠. 같은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혁신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권위가 없다. 왜냐하면 1호 혁신안을 지금 권유한 지가 날짜가 꽤 지났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다 뭉개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네.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혁신위는 저는 거취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혁신위의 권위가 전혀 먹히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헌법에 도전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본인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선언이죠. 그걸 지금 혁신위원회가 요구를 하고 이게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의원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혁신위의 이름을 걸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뭐 혁신위를 뭐 이제 해산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뭐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무슨 전권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저는 봅니다. 결단을 내린다는 게 결단은 해체 본인들의 외에는- 의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네. 혁신위가 거취를 천명을 해야죠. 불체포 특권 왜냐하면 포기가 의원들이 다 거부하는 혁신위인데. 1호 혁신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해체하겠다 이런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치라도 취해야 그런 된다. 조치라도 취해야 된다. 지금 실제 혁신위원회 분위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혁신위원회에서도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 약간 퇴로를 열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호, 2호 이렇게 혁신안을 내는 것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크게 네. 발표를 하는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이제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도덕성을 좀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혁신의 방향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좀 더 크고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네. 한꺼번에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에 이제 두고 평가가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이제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이제 거론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실익 없는 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당은 꼬인 매듭을 풀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일 회담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또 평가도 차례대로 들어볼까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다 예상됐던 논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시다 총리가 사실 이 검증 과정에서 한국 그 학자의 참여 뭐 이런 부분 아직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는요. 일본이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 그 방류 계획에 관해서 IAEA가 그렇게 방류를 하면 국제 기준에 부합합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지금 남은 거는 일본이 그러면 실제 방류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핵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인체에 유해한 정도 수준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남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무슨 실익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진짜 방류를 해서 우리 저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물을 떠다가 해봤더니 거기에 핵종은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일부 남아 있더라도 그거는 인체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궁금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지금 아직 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경우에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방류한 뒤에 민주당이 그럼 떠다가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보든가 저는 뭐 그 길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실익이 있다 없다 얘기할 단계 아니고 네. 다만 일본이 계획을 철저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봅니다. 네, 아직 뭐 방류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뭐 8월에 방류할 게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뭐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어제 회담에 대해서 어쨌든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그럼 당연하죠. 이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국회 방송 포함해서 언론에서도 자꾸 이 여야 간의 어떤
정쟁. 말을 좀 다른 거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정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 정부 네. 어떤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사실은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국내 반대 여론이 많으니 네. 뭐 방류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한국의 전문가가 좀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 기시다 총리가 저는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답을 비켜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거절당한 것 같고요. 아니 우리 대통령의 신중한 제안을 기시다 총리가 걷어찼나 싶어서 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이거 일본 정부가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어떤 그 건강권 또 어떤 뭐 민심의 문제인 겁니다. 신뢰. 일본 정부 또 우리 정부에서도 뭐 괜찮다고 하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가면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아직은 우리 국민들 중에 다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 제안대로 그 일본 정부에서 그 전문가 우리 한국 전문가가 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 전문가 가서 보고 아니 뭐 별 문제 없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건 일본 정부의 네.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좀 기대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정부 당국의 그 입장이 어떻게 또 그 전달이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정부 여당이 실업 급여를 좀 낮추겠다. 요 이제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겠다고 한 건데요. 최저 임금보다 실업 급여가 이제 더 많이 받게 되고 심지어 이제 부정으로 이제 주는 사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실업 급여가 높은 게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이제 문제라는 그런 또 주장인데 이번 사안 정부 여당의 실업 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없애겠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으면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허점을 메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거칠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하한선을 아예 없애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이거 도대체 실무선에서 정책 조율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덜컥덜컥 하는지 지금 이것 때문에 벌써 굉장히 좀 민심이 안 좋거든요. 아니 네. 그 실업급여 얼마 준다고 이걸 지금 또 깎겠다는 거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역시 그 여야 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정부에서 당정 회의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그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민의힘 그 여당 당직자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국민들한테는 어떤 뭐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정책 조율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업급여 지급의 허점이 뭐 실제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업급여가 또 그 절실한 사람들도 많이 아니 있지 물론 않습니까? 있는데 네. 적어도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런 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그렇죠? 이제 직업을 잃었어요. 그리고 일 안 하면서 사실은 일을 하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 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상한선을 어떻게 하고 뭐 임금을 올려줘라. 임금 올려줄 수 있으면 다 올려주면 좋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덜 받는 현상. 적어도 이거는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목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가 요구한 것도 이제 부정을 당하고 네. 그다음에 혁신위원회가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결론을 못 내고 한 걸 보면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불신임당한 혁신위 거취 주목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우리 정부 여당이 좀 일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 꺼냈다가 그때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바뀌었죠. 또 노동 시간 문제로 막 혼란을 일으켰고요. 최근에 그 수능에서 킬러 문항 가지고도 뭐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하한 문제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권 잡은 지 벌써 1년 반이 사실상 다 돼가는데 이 일솜씨가 좀 왜 아직도 좀 이 수준인지 아직도 좀 무책임한 야당 체질에서 못 벗어난 것 아닌가 이런 좀 걱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제대로 해달라 이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국정조사 공방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히 두 분의 뜨거운 토론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